그럼 이제 막 조립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사용하신 거예요? 좀 사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2년 정도 했어요. 아, 근데 갑자기 안 돼가지고. 2년 정도 사용하던 거예요? 네네. 파워 케이블. 파워 케이블은 필요 아,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저희가 한번 켜볼게요. 켜지네요? 네, 근데 바이오스가, 그러니까 모니터에 신호가 안 떠가지고. 아, 전원은 켜지는데 네. 화면이 안 들어온다. 네. 이 말씀이신 거죠? 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 얘는 이지 디버그도 없기 때문에 알려주는 멘트가 없고, 부저 스피커는 달아놨네요. 근데 스피커에서 비품이 안 나네. 네. 원래 났었는데 안 나더라고요. 그러게요. 원래 시스템이 정상적이라면 비품이 나야 돼요. 네, 원래 났었어요. 예, 메모리를 빼도 똑같고. 일단 파워도 약간 좋진 않네요. 지금 제가 파워 테스트하기 지금 중간에 물렸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테스트하기 물린 상태에서 저희가 전원을 가하면 네. 파워 온오프를 하면 어찌됐든 켜져야 되거든요. 네. 안 켜지죠. 아까 한두 번은 켜졌는데 그 다음부터 안 켜져요. 이런 제품은 또 뺐다가 좀 이따 꽂으면 또 뜰 거예요. 어찌됐든 켜져야죠. 네. 지금 안 되거든요. 일단 테스트 완료 후에 청소를 할게요. 네. 그래픽카드 지지대는 안 세우세요? 원래 케이스에 기본적으로 그래픽카드 지지대가 있었는데 이 케이스는 잘 모르세요? 네. 그냥 그래픽카드가 무거워가지고 좀 많이 처졌어요. 이게 DLS 21 케이스거든요. 이게 네. 원래 기본 지지대가 있는 모델이에요. 아마 지지대를 빼놓으셨나 본데. 지지대를 봤었는데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겠어요. 증상은 동일하네요. 똑같아요. 마지막으로 배터리 한번 빼고요. M.2도 한번 빼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바이오스가 안 떠가지고 뭔가 부품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작동이 안 되니까 보드가 이제 반응을 해야 되는데 반응을 못 하니까 일단은 M.2 빼고요. 네. 배터리 빼고 조금 이따 해보고요. 2년밖에 안 됐어요. 보드가 B450 보드네요. 네네. 그럼 거의 끝날 때쯤 끝물에 구입을 하셨나? 터프 게이밍 B450M 프로. 550 살라다가 네. 그때 보드가 없어가지고. 아, 그랬어요? 일단 배터리도 방전됐어요. 배터리 교체해야 돼요. 일단 배터리도 문제다. 파워도 아까 약간 의심스럽고, 네. 배터리야 뭐 소모품이니까 바꾸면 된다고 하지만. 좀 어디 들어가는? 배터리요? 네. 메인보드. 이 배터리로 인해서 보드 내 이제 바이오스 환경값을 저장하고 있고, 쉽게 얘기해서 날짜가 저장되죠. 이걸 빼면 방전되면 날짜가 풀리죠. 자꾸 날짜가 안 맞고, 그리고 부팅 우선순위를 내가 이렇게 해놨다 그럼 그게 자꾸 풀리고 뭐 그렇게 되죠. 배터리 바꿔서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이거 몇 개월씩 안 쓰셨군요. 네, 중간에. 전자제품은 그래도 좀 자주 쓰는 게, 자주 안 쓰면 꼭 문제가 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그래도 좀 그렇긴 하더라고요. 지금은 저희 파워, 저희 메모리, 저희 그래픽카드 꽂아서 지금 켜본 거거든요. 그러면 남은 거라고는 사실 이제 고객분 메인보드, 고객분 CPU 밖에 없어요. 네. 그죠? 나머지는 다 저희 거니까요. 올라왔다. 오, 좋은 소식. 올라왔죠. 네. 그러면 추측을 해보면 메인보드에 관련되어 있는 배터리, 네. 배터리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메인보드에 설정되어 있는 환경값이 약간 트러블 발생돼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어찌됐든 배터리를 빼서 바이오스 초기화하고 나서 잘 된다. 배터리 교체하고 나서 잘 된다. 파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좋은 증상은 아닌데. 저는 테스트를 해서 정상이다, 아니다 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게 제 입장이니까 고객분이 한번 껐다 켜봐요. 네, 껐다가 조금 있다가 켜봐요. 안 들어오죠. 일단 이거는 참고하시고요. 파워를 AS를 좀 보내보든가 네.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안내를 해드리는 거예요. PC가 진짜 생각보다 관리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부품들이 여러 개가 조합이 되어 있는 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픽카드 고객 꽂아서 작동되는 거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래도 진짜. 그죠? 네. 그냥 봐서는 보드 불량 같잖아요. 네. 이게 잘못하면 보드 불량. 그래픽카드 지지대는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가셔서 네. 그래픽카드 그 지지대를 가지고 있죠?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세우는 거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이게 너무 무거워요. 지금 엉덩이가 쳐졌어요. 이게 한번 이게 쭉 계속 쳐지면 네. 이 PCB 기판이 이 백플레이트가 휘어요. 아, 그럼 다시 원래대로 원위치가 안 돼요. 이렇게 휘어버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지를 좀 해줘야 돼요. 너무 무거워요. 예, 점점 처지는 거죠. 자, XMP 3600 잘 먹고요. 네. 그래픽카드 작동 잘 되고. 파워 서플라이는 고객분께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지금 아마 고객분 파워 꽂아놓고 켜면 작동이 될 거예요. 예, 생각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작동이 되면 아, 나 가져가서 좀 더 써보고 생각해 볼게요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 파워 서플라이를 AS를 좀 받아주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그냥 쓴다, AS 받는다, 부팅 잘 되죠? 네. 네, 고객분 파워 꽂아볼게요. 파워가 여기서 좋아질 수가 있나요? 아니요, 좋아질 수는 없죠. 그냥 그 상태로 쓰는 거죠. 좀 찜찜하더라도 그냥 작동되니까 뭐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어요. 켜질 거예요. 켜지긴 하는데, 일단 저는 제가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테스트한 입장에서 일단 원인 해결은 다 됐고요. 일단 내부 청소를 좀 하고요. 아, 어때요? 앞에가 깨끗. 아까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먼지기 청소가 너무 안 돼 있어요. 1년에 한 번이나 1년 반 정도에 한 번씩은 청소한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제품은 고객분께서 고민을 좀 하시다가 파워 서플라이 AS를 일단 보내보는 걸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또 찜찜하잖아요. 정상적인 증상이 아닌 오작동되는 증상을 보셨기 때문에 또 찜찜하죠. 그리고 오셨을 때 한 번에 처리를 해서 가셔야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한 번에 끝나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AS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테스트하기를 물려서 비정상적인 증상이 나왔을 때 파워 서플라이 센터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품이 이상이 없다, 정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할까봐 그런 적이 몇 번 있거든요.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오작동을 하는데 그걸 믿고 이제 센터로 입고를 시켰는데 센터에서는 이상이 없다, 우리 제품 정상이다, 이런 경우가 제일 당황스럽고, 클래스2 한 2년 된 파워고요. 700W 브론즈 제품입니다. 맞나? 브론즈? 네, 컴퓨터입니다. 11시 어떤 거요? 11시 예약이요? 홈페이지에서 문의 주셨나요? 그건 상관없으세요. 좀 늦게 오셔도 괜찮으신데 증상 나타나는 요 AS는 맡기셔야 돼요.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번 PC는 화면 안 뜨는 증상으로 입고가 되는데 잘 되더라고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작동이 안 된다고 해서 입고가 되는데 실제 작동을 해보면 잘 돼요. 고객분도 왜 되지? 또 가져가면 또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고객분께서 하루 정도 테스트를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요. 오늘 제가 계속 테스트 해보는데 이상 없네요. 잘 됩니다. 뭐 메모리 테스트도 한번 해보고 있는데 메모리도 이상이 없고 잘 돼요. 3600에 메모리는 8기가 2개, G스킬 메모리고요. 뭐 이런 경우 다행이라고 봐야죠. 일시적인 오동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여보세요, 컴퓨터입니다. 네,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괜찮아요. 잘 돼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가 메모리 테스트도 해봤는데 메모리도 이상 없어요. 잘 됩니다. 네네, 찾으러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요 가져오신 거 뭐 처음에는 잘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일단 육안으로 봤을 때는 조립이 일단 문제가 있어요. 네. 지금 순행이 네. 지금 측면에다가 붙이셨어요. 네. 근데 지금 펜을 어떻게 붙이셨냐면 이쪽 제 쪽으로 불게끔 해주셨거든요. 그럼 흡기라고 해야 되나요? 네. 펜이 있는 이유는 이 라디에이터에 바람을 불어줘서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펜이 달린 거예요. 네. 라디가 지금 옆으로 세워져 있으니까 네. 이 펜이 라디를 불어줘야죠. 열을 식혀줘야 되니까. 뭐 하단 같은 경우에는 흡기로 하신 거는 뭐 괜찮고요. 상단에 안 달고 왜 측면에 다셨어요? 케이스도 큰데 이 순행은 그러게요. 여기 위에 달 수 있는데, 뭐 이거는 뭐 조립할 때 그 분이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취향이었으면 하는데 이렇게 달 이유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상단에다가 못 달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펜은 왜 있어요 이렇게? 그냥 예. 남으신 거 그냥 근데 돌아가긴 하거든요 이것도. 연결했으면 돌긴 네, 돌겠죠. 그냥 예. 남으시니까 넣으신 것 같던데. 아, 그냥 네.
이거 고정도 안 돼 있어요. 이거 거기도 거슬리고. 연결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그냥 놓은 거네요. 그것도 아니네. 얘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쪽이네. 흘러내린 거예요, 지금 갖고 오다가. 예. 굳이 이거를 왜 이렇게 했을까? 빼야 되겠네요. 어차피 하단에 네. 흡기가 있으니까 지금. 네. 게임 실행 아예 할 때부터 다 꺼지거나 아니면은 실행하다가 이제 진행 중에 이제 꺼지거나. 아, 네. 껐다 켜지는 거예요? 꺼지는 거예요? 켜지기도 하고요. 아, 아니면 껐다 그냥 켜지기도 그냥 하고 꺼지기도 하고. 그리고 아예 블루 스크린처럼 떠버리기도 하고. 블루 스크린도 뜨고. 네. 메모를 좀 할게요. 고장 날려는 이유는 워낙 많죠. 예, 의심하려면 끝이 없어요. 예, 그렇게 따지면 메모리는, 보드는, CPU는 요즘 CPU 불량도 많은데요. 제가 봤을 때 일단 외관상으로 일단 문제 있는 게 있으니까. 예. 일단 CPU는 i7이네요. i7 1700K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컴퓨터입니다. 그 그래픽카드 3080 제가 계속 돌려보는데요. 온도 정상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다 정상이에요. 3D만 다 돌려봤는데 정상이에요. 뭐 지금 컨버스터 같은 거 돌려도 76도,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돌렸을 때도 80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3080 그래픽카드가 최대 온도 80도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이거 보내도 정상 판정될 것 같은데 80도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컴퓨터가 꺼지는 이유는 다른 쪽이 문제다. 컴퓨터가 자꾸 그냥 꺼져요 라고 했으면 제가 다른 쪽 CPU 온도부터 해가지고 다른 쪽을 쫙 볼 텐데, 이제 고객분은 딱 타겟을 딱 찍고 오셨잖아요. GPU 그래픽카드 온도가 높다. 그래서 그걸 본 거라서 다른 쪽을 한번 봐볼게요. 계속 돌려봐도 3080 요 정도 정상이에요. 지금 컨버스터 76도 나오거든요. CPU라든지 뭐 이런 다른 쪽을 좀 볼게요. 그렇죠. 그렇죠. 요즘에 나온 신품으로 하게 된다 그러면 또 CPU도 바뀌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끝이 없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지금 이상적인 건 고객분이 구매하셨던 그 중고업체 구매하셨던 곳에 다시 보내서 문제 있는 부품들을 다시 바꾸거나, 한번 다른 컴퓨터로 바꿔준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다른 PC로 그냥 아예 바꾸시거나, 중고업체분들이 보통 그렇게 많이 해요. 이렇게 해서 바꾸시거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저희가 손대면 비용 쪽으로도 그렇고 끝이 없어요. 네네, 아버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이거는 찾아가세요. 자, 이번 PC는 저희가 수리가 안 된다고 수리 불가로 말씀을 드렸어요. PC를 중고로 구매하신 것 같은데 케이스는 삼성이고 메인보드도 삼성이에요. 근데 나머지는 아닙니다. 파워도 그렇고 메모리도 외산이네요. 이제 사용자분이 작동이 안 되면 메모리를 뺐다가 꽂고 두 개 중에 하나만 꽂고 이러면 또 작동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안 되니까 가져오신 건데, 구매처가 있어요. 중고 구매했던 업체. 근데 거기서 AS를 보냈는데 다른 제품으로 바꿔줬대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아예 바꿔준 거죠. 이 컴퓨터는 다시 업체로 가서 중요 부품, 메인보드 쪽이 제일 문제인 것 같거든요. 메인보드 쪽 중고로 다시 바꾸거나, 아니면 기존에 바꿔준 것처럼 또 다른 컴퓨터로 바꿔서 받으시거나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손대면 끝이 없어요. 내가 한번 고쳐서 고장 없이 잘 쓰고 싶잖아요. 그죠? 지금 또 전화 주신 용건이 그거였잖아요. 지금 저희가 메인보드를 갈아드려도 메모리라든지 아니면 파워라든지 다른 쪽 문제로 고장이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다 중고니까. 새 제품도 고장이 날 수 있는데 중고가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거잖아요. 왜냐면 저희는 다른 데서 중고 PC 구매하셔가지고 오셨는데 AS로 보드를 바꿔서 뭐 이상호 쓰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한 6개월이나 3개월 있다가 다른 데가 또 고장났어.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뵀거든요. 아, 그러면 또 고장날 줄 알았으면 그냥 안 고칠걸. 안 고칠 텐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또 고장이 날까요를 지금 계속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드린다는 거예요. 중고 구매하신 고객분 PC를 가지고 지금 앞으로 고장이 얼만큼 자주 날까요? 자꾸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못 고친다니까요. 자, AS1L 파워 포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중고 PC 같은 경우에 전화를 좀 다시 또 주셨는데 되도록이면 고쳐달라고 전화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고쳤으면 해서 전화 주신 건데, 이제 또 아버님도 그렇고 이제 사용자분도, 우리 아드님도 그렇고 사용하다 고장이 안 났으면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어떻게 그거를 보증을 해드려요? 고장이 안 날 수는 없다. 고장이 날 텐데 중고 PC들이라서
이게 A를 고쳤는데 좀 사용하다가 B가 고장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구입처로 가셔라. 저희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는 AS를 보낼 때 시리얼을 입력을 해서 보냅니다. 제품과 함께 이런 식으로 적어서 보내요. 파워 테스트기 연결 시 전원 안 들어오는 증상이 있음. 그 다음 시리얼 번호, 그리고 저희 연락처. 한 장은 제가 일단 가지고 있고, 요런 거에 다 AS 보내는 거예요. AS 보낸 것들. 한 장은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고, 나머지 한 장은 제품과 함께 택배로 포장해서 보냅니다. 이번 컴퓨터는 컴퓨터가 아니네, 부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번 부품은 택배로 온 거예요. 아마 점검 좀 해달라고 택배로 보내신 것 같아요. 이렇게 택배로 보내주시는 경우가 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택배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택배로 컴퓨터를 발송하지 않기 때문에 택배로 이렇게 잘 안 오는데 급하셨나봐요. 부산에서 왔네요. 부산에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일단 이쪽에 연락처가 있어서 이건 좀 가리고, CPU가 고장인지 메인보드가 고장인지 버려야 하는지, 팬이 돌다가 멈춤의 반복, 보드는 이게 H61 보드 같은데, 아 맞구나, H61 보드, SSD는 HIK 비전 120기가. 이게 써머리 색깔이 왜 이러지? 일단 CPU를 좀 볼까요? 몇인가? 아, 참고로, 그리고 이렇게 부품 보내신 분들은 사전에 저희 매장에 전화 주셔서 저하고 상담하시고 보내주신 거예요. 그냥 막 보내주시면 안 됩니다. 가급적 완제품, 완본체를 가져오셔서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부품만으로는 힘들어요. 가급적 완제품으로 입고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일단 잠깐 켜볼까요? 뭐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한 20분이면 돼요. 윈도우 비번 걸려있나 지금 한번 켜보고요. 한 20분 있다 오시면 될 것 같고. 기반 걸려있을걸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삼성 메모리하고 컴, 이지라는 메모리 이렇게 섞어 쓰고 있는데, 섞어 쓰시면 문제가 되죠. 일단 삼성 메모리만 꽂아서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를 고쳐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까? 지금 고객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고객분 말씀으로는 메인보드도 바꿔봤는데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다행히 H61 메인보드가 저희가 있어요. 그래서 좀 보드를 바꿔서 CPU하고 메모리 꽂아서 확인을 좀 해보겠다라고까지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CPU가 이게 몇인지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너무 흐려서 몇인지 모르겠네요. CPU는 어우 흐리다. i3 2100 2180 CPU 분량인가? CPU 일단 분량이 많네요. 지금 고객분 CPU i3 2180 탈거해서 저희 테스트 CPU i5 2500 꽂았는데 저희 보드 잘 되네요. CPU 분량이고, 지금 고객분 보드에 CPU 장착하니까 올라옵니다. 보드 분량이 아니었어요. CPU 분량이네요. 메모리 2기가 인식되고, 확실히 외산 메모리하고 같이 꽂으니까 반응 안 합니다. 외산 메모리를 단독으로 꽂아볼까요? 이게 불량일 수도 있으니까. 네, 올라오네요. 이게 두 개 동시에 꽂으니까 안 되네요. 보내주셨으니까 SSD까지 붙여볼까요? 윈도우 올라오나? 자, 인사하시죠. 갑자기. 인사. 안녕하세요. 패밀리 여러분, GBPC입니다. 반갑습니다. GBPC 사장님께서 잠시 오셨어요. 네. 그래서 커피 한잔 마시고 얘기 좀 하다가 가려고 합니다. 의자 너무 좁다, 이거. 의자를 좀 엉덩이가. 살라고요. 아, 그러니까 당근에서 사고 싶은데 네. 선뜻 또 안 되더라고요. 못 고르겠네. 당근에서 의자 좀 사고 싶은데 이렇게 전시도 해놓으시는구나. 몇 개는 하죠. 잘 나간다. 뭐가 잘 나가요? 그거 조립대행이에요. 대행이에요? 네. 대행이라도. 와, 이거 다 수리 저기구나. 와, 술이요. 예. 멋있다. 아이고. 이거 유튜브 각이다. 그래요? 왜요? 방열판 이렇게 올려놓은 사람 처음 봤어요. 가끔 그런 분도 있어요. 이거를 본체 뒤에다가
붙이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픽카드 위에 두 개다. 아, 이걸 붙이면 손님들이 모니터 때문에 전화 오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저희 그래픽카드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붙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 센스 있으신 분들은 요거 보고 아 모니터 여기다 꽂는 거구나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없으면 여기다 꽂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붙이죠.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 외산 8기가 메모리로 불량이네요. 고객분이 일단 CPU를 당장 꽂아서 사용을 하시긴 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저희 테스트용 CPU i5 2500 딱 하나 있는데 그거 드리기로 했어요. 물론 용산 중고 매입 가격으로 해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에는 불량 이거 꽂으니까 다운돼요. 자, 이번에는 라이젠 7600X 그리고 보드는 MSI 프로 B650M-A 와이파이. CPU 메인보드 센터 가서 제가 가진 않았고 택배로 들어가서 출고됐고요. 메인보드는 리퍼로 교체. 근데 CPU는 정상 판정 이상 없다고 해서 그냥 되돌아왔어요. 일단 7600X 메인보드에 장착하고 다시 한번 테스트 돌려볼 예정입니다. 잘 돼야 되는데 분명히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상 없다고만 자꾸 얘기하고 얘도 일단 리퍼로 교체를 해준 건데 뭐 문제가 있어서 교체해준 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리퍼로 교체 가능한데 교체 받으실래요? 했기 때문에 받은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지금 바르는 써멀은 국산 AMAX 써멀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진짜. 요즘에 특히 뭐 인텔도 마찬가지긴 한데 라이젠 구성된 시스템들 재부팅되는 증상들이 왜 이렇게 있죠? 생각보다 나한테는 그런 건들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하나만 더. 그러면 MSI 얘는 자체 펌프는 생산 안 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자체 생산 안 해요? 펌프? 네네. 근데 파워도 이제 CWT 쪽으로 소싱을 파워는 괜찮은 것 같은데. 파워는 CWT는 저희가 어찌됐든 대만에서 제일 상장까지 한 파워 회사고 CWT는 만들어 달라는 대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마진을 많이 못 먹고 그냥 제대로 다 갖다 박으니까 파워가 좋게 나왔던 거예요. 사실은 사장님하고 저도 마음 똑같아요. 우리 이 마음은 똑같은데 그렇죠. 아세틱 같은 경우 계약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뭐 쉽게 막 공급도 안 해줘요. 이제 한꺼번에 좀 몰렸던 게 그때 한꺼번에 좀 터졌던 것 같아요. 원래 이게 쿨러 국내 시장이 한 5,000대에서 7,000 정도 수냉 쿨러 시장이 한 3만 대까지 훅 늘어났거든요. 뒤돌아서는 와. 진짜 그 팩토리 어떻게 말해요? 공장은 두 개 있어요. 우리는 하이엔드 공장이에요. 일반 브랜드는 그냥 다른 공장인데. 그래서 파워는 많이만 팔라고요. MSI가 안 팔고.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도령 그게 NDA예요. 이게 뭐예요? 이때까지는 노출하지 말자. 그러니까 엠바고 한다고. 네, 엠바고. 한다고. 네, 맞아요. 우리 MSI 관계자분들이 저희 매장에도 오셨구나. 그러면 이렇게 제가 빼드릴게요. 제가 실은 말 안 하고 그리고 많이 도와주세요. 이거는 다 노출돼도 되지 않나? 컴퓨터에서 나왔던 거. 네, 그래서 네네네네. 컴퓨터에서 나왔던 거라서 나왔던 거면은 그래서 이거는 이 시리즈의 수냉. 여기 이번에 나온다면? 네네네. 네. 이거는 아마 큐브 한국에서 출시할 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240도 있고 360도 있어요. 흰색랑 흰색, 화이트랑 그래서 FDB 베어링 팬 이거 디자인도 있고 이렇게 로테이트할 수 있어요. 로테이션 된다고요? 네네네. 로테이션. 이런 기능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AMD 6시 방향 장착 가능해요? 6시 방이요? 호스 AM5 소켓.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네, 잘 무슨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잠깐만요. 그럼 몇 할게요. 시에요? 기본 3시? 이번 세시? 그 AMD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그 아세텍 같은 경우에는 그 브라켓을 껴서 돌리잖아요. 네. AMD 네네. 같은 경우에는 그게 간섭이 있으면 보통 6시 호스 방향이 안 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네? 아니 크라켄 지금 360은 다 6시잖아요. 근데 이제 덜어
그 나사로 쪼아야지 되는 브라켓들은 AMD 6시 방향 장착 자체가 아예 안 되니까. 일단 그러면은 네. 그 AMD AM5 메인보드하고 호환성 한번 네, 확인해보세요. 네, 확인할게요. 네, 라인 네, 장착이. 확인할게요. i9. 네, i9도 있고 i7도 있고. 아, 이렇게 근데 글씨가 작구나. 네네, 이렇게. 내부 테스트로 이제 좋게 네. 나온다. 쿨러 회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야. 어. 네. 인텔은 내 할 일 할 테니까 너희들 할 일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죠. 보드는 다 MSI 보드로 테스트하는 거죠? 네, 맞아요.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네, 맞아요. 메이비. 맞아요. 어떻게 알아요? 아, 왜냐면 대표적인 회사가 두 군데밖에 없기 네, 때문에.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정확해요. 정확하게? 네, 맞아요. 면적을 넓히려고. 네. 디폴트가 6시 방향이 좋냐, 3시 방향이 좋냐라는 게 아직도 커뮤니티에서는 진짜요? 뜨겁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기술 담당이 아니에요. 네, 우리 그 사다리 마케팅을 여쭤보면은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데 그렇구나. 저희도 다 이제 통해서 들은 거라서 그렇구나. 쿨러 얼마예요? 막 이런 거 얘기해. 저희도 사기 당합니다. 네. 이런 걸 물어봐야 되구나. 이거- 조립을 이제 막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현재는 한 달 좀 안 줬고요. 원래 여기서 조립 때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까지 잘 쓰다가 점심 먹고 이제 절전 모드에서 다시 키려고 하는데 퍽 소리랑 하면서 컴퓨터가 안 켜지더라고요. 퍽 소리가 났어요? 네. 매일 써야 돼가지고 그러네, 안 들어오네. 그래서 이거 매일매일 써야 돼서 이게 문제가 있으면 빨리 맡기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최대한 퍽 소리가 났다. 그래픽카드는 기존 거, 원래 이제 네, 원래 거 쓰던. 시형 살려고 하다 당장 그래픽카드 좋은 게 필요가 없어가지고 아, 네, 알겠습니다. 파워가 나갔네요. 파워가 나가게 맞나요? 네, 파워 나갔어요. 파워 안 들어와요. 파워가 나가버렸는데? 지금 이 파워가 1000W네요? 네. 하긴 1000W도 필요가 없네. 그래픽카드가 옛날 거니까. 근데 원래 사실 이제 할 때 바로 살까 하다가 네. 프로그램 될 때 AI를 좀 돌려 GPU가 좀 많이 필요해서 4090은 좀 너무 비싼 것 같고 좀 이제 존버하다가 살려서 좀 기다렸었거든요 사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 지금 이게 파워 말고 다른 데 이상 없나 우선 확인 안 될까요? 파워가 있으면 이거 그냥 산지 얼마 안 돼서 AS 될까 안 될까? 저희 거 파워 물려볼게요. 뭐, 일단 저희 거 파워 물려서 돌려봐야죠. 사실은 이제 원래 사장님네 와서 조립 대행하려고 전화로 여쭤보고 네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근데 네. 또 갑자기 수업이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그냥 주말에 제가 한 이틀, 2, 3일 내내 그냥 천천히 조립했었거든요. 그래도 한 달 정도 썼으면 그래도 뭐 잘, 저희 파워 물렸어요. 작동을 해보자. 당장 급하다고 하시니까 뭐 저도 할 말이 없네요. 그래도 뭐 조립하시느라 고생하셨겠네요. 케이스 펜도 다 바꿨네요. 고생하셨겠어요. 샌드위치 이거 붙이고 측면 펜 4개 달고 전면 또 3개 붙이고 뒤에 하나 3일 걸리면 3일이요? 그리고 이 케이스 허브는 이 측면에 4번을 꽂으면 되겠네요. 조절은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 할 때도 유튜브 영상 다 찾아보고 네. 이게 제조사 설치 영상 보고 하다가 그리고 얘는 깔아야 돼요, 어플을. 그건 깔아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얘는 깔아야 되고요. 그리고 RPM이 조금 세게 도네요, 지금 케이스. 뭐 조절하셨어요? 그냥 균형으로 해놓긴 했거든요. 커세어 말고요. 케이스 다른 펜. 거는 건들 줄 몰라가지고 사실. 그리고 RPM이 좀 세게 도는데 그거만 좀 제가 확인해 그게 줄 것 같아요. 그 메인보드 우리 들어가서 바이오스. 네, 그렇죠. 잠깐만요. 어떻게 연결했나 보고요. 그러면 고객분이 연결을 좀 잘못하셨어요. 얘들은 커세어 컨트롤러기 때문에 커세어 펜 위주로 끼는 게 맞고요. 시스템 펜 있죠? 네. 아까 시스템 펜은 그 제가 4번에 꽂았잖아요. 네. 그게 허브 얘 꽂은 거거든요. 여기다 꽂아야죠. 네, 그래서 얘들이 세게 도는 거예요. 시끄럽게. 얘들 다 어디 갔지? 얘들 거를 다 옮겨야 돼요. 요게 뒤에 여기 후면이네, 그죠? 네 맞아요. 여기 후면이니까 나중에 정리를 다시 하세요. 네 무슨 말씀이에요? 네, 예. 일체형 수냉 쿨러만 여기다 그렇죠, 꽂고 그렇죠, 그렇죠. 나머지는 여기다 그렇죠, 그렇죠. 그건 제가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네, 요거네요, 얘들. 네 맞아요. 네. 아까 시스템 펜 제가 4번에다가 꽂았죠? 네. 아까 여기 4번은 DC로 돼 있어요. 세게 도는 거예요. 아까 시스템 펜 4가 RPM 빵이었거든요? 네. 몇 빵이냐면 아까 순서 있죠? 아까 1, 2, 3, 4. 네. 그게 1, 2, 3, 4로 안 꽂혀 있었기 때문에 감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 감지하거든요? 지금 바람을 느껴보세요. 손 조심하시고요. 세게 나오네. 예, 근데 이거를 제가 PWM으로 바꿨어요. 해보세요. 조용해졌죠? 네네. 이렇게 약해졌죠?
여기서 스마트팬 모드를 하면 더 떨어질 텐데. 이게 온도에 따라서 더 떨어지잖아요. 1030. 온도에 따라서 자동으로 바뀌는 게 바뀌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온도에 따라서 얘가 세게 돌았다 약하게 돌았다 할 거예요. 이렇게 해야 훨씬 더 조용하죠. 사실은 이제 이걸 할 줄 몰라가지고 커세어에 그게 있더라고요. 네. 온도에 따라서 알아서 이제 네. 그래서 그걸로 그냥 놓고 사실 쓰고 있었거든요. 이거를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일단 얘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훨씬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커세어에서 조절하는 거는 이제 순행만. 이 순행 팬 6개 샌드위치 얘하고 펌프하고 그것만 조절하시면 되고요. CPU 온도 체크만 한번 하고 네네.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파워는 그러면은 구매처에다가 AS 받으신다 해서 구매처라든가 아니면 센터로 직접 가시든가. 하루라도 좀 빨리 해야 아니, 사실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 네네. 그러면 내일 파워만 빼가지고 당장 센터로 싹 가시면 되겠네요. 사실 좀 멘탈이 살짝 나갈 뻔했어. 소리가 터지는 소리는 안 좋으니까 그렇죠. 네, 온도도 괜찮아, 좋네요. 잘 잡고 있고요. 언더볼팅하면서 중간에 아, 또 해놓으셨어요? 네네.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낮구나. 너무 낮추면 또 점수 안 나와요. 성능이. 온도는 13700K이고 순행 달려있고 하니까 80대 후반에서 90대 초반까지 올려놓으셔도 돼요. 13700K는 멀티 점수가 3만 점이거든요. 잘 나오면. 그 점수 3만 점대 멀티로 나올 수 있게끔 좀 최대로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너무 낮추면 막 3만 점 나와야 될 게 막 2만 6천, 2만 4천 이러면 무슨 말씀이세요? 그죠? 무슨 얘기 아시죠? 예. 네네. 그것만 이렇게 조절을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약을 주시면 저희가 그 예약 시간대를 어떻게 좀 맞출 텐데 사실 제가 먼저- 터지자마자 예. 사실 이제 뭐 다른 수리점 생각 안 나고 사장님만 생각나더라고요. 네. 네. 유튜브 많이 보면서 배웠었거든요. 설정하는 아. 뭐 그래가지고 왔는데 딱 또 저희가 또 회의 중이어가지고 예. 이상 있는 거 없는 거 확인하다 할 수 있어 다행이네요. 아닙니다. 그러면 잘 AS 받으세요. 자, 아까 오신 분들은 MSI 코리아 관계자분들하고 대만의 MSI 본사 직원분이 오셔서 MSI 제품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도 좀 해주시고요. 신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도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또 저희 같은 작은 매장에 MSI라면 또 컴퓨터 IT 산업에서 큰 회사죠, 큰 회사. 저희 데일컴에 내방해 주셔서 또 자세한 설명도 좀 해주시고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셔가지고 선물을 주고 가셨어요. 뭐지 이게? 한번 볼까요? 과자네. 비스켓 같은 거네요.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데일리컴 잊지 않고 내방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정보 있으면 언제든지 와주시면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커피는 얻어 먹었어요. 아까 서비스 센터에서 도착했던 7600X 그리고 MSI B650 M-A 와이파이 장착을 다 했고요. 지금 마지막 테스트 작업하고 있습니다. 재부팅 증상이 나와도 이 제품은 이제 여기서 더 이상 점검은 어려워요. 여러 번 테스트를 했고 CPU도 센터에서 2번이나 보냈는데 정상이라고 하고 메인보드 CPU 두 제품만 붙여서 다른 제품 모두 바꿔서 테스트 해봤는데도 재부팅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CPU 아니면 보드 이쪽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해결이 안 되네요. 이 제품은 오늘 저녁까지 테스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멈춤, 재부팅 증상으로 입고가 됐는데 한 4일 정도 지금 테스트 해봤는데 증상이 안 나와요. 일단 확인이 됐던 문제 i7 12700인데 CPU 온도가 103도, 104도까지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타워형 듀얼 공랭 쿨러 달아서 사용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끔 이런 제품들이 있어요. 뭐 제품이 뭐가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해도 증상이 안 나오는 거. 근데 어찌됐든 문제 있는 부분들은 나오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개선을 해야죠. 그래서 쿨러 교체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i7 요 정도 12700 정도 사용할 거면 싸제 쿨러를 달아줄 법도 한데 왜 안 다셨는지 모르겠네요. CPU는 뻘크였네요. 여기 도장 보이죠? 빨간색으로 CZ10 보통 벌크 CPU들은 이제 유통사들이 자기네만의 표시 방법 표시를 이렇게 해둡니다. 오늘도 AG620 듀얼 공랭을 달아줍니다. 자, 쿨러 변신 완료했습니다. 기본
번들 쿨러에서 듀얼 타워형 공랭 쿨러로 교체했고요. 시네벤치 CPU 온도 테스트 해보니까 최대 온도가 현재 72도, 많이 좋아졌네요. 이 정도쯤 되면 좋죠. 이제 테스트 그만하고 출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픽카드 온도가 너무 높다, 게임을 하다 보면 95도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입고가 됐던 시스템 테스트 여러 번 해봤는데요. RTX 3080 최대 온도 80도 미만이었고요. 글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장착을 하고, 혹시라도 CPU하고 헷갈리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지금 뚜껑 닫아놓고 시네벤치부터 하나하나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네벤치를 돌려도 CPU 온도 괜찮고요. 이 상태에서 오늘은 거의 이제 영업시간이 끝나가니까 내일 오전까지 좀 더 돌려보고 CPU 또는 GPU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어느 부분에서 95도까지 올라갔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좀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계속 좀 돌려볼 거예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온도 제대로 보신 게 맞다면 제가 봤을 때는 CPU 온도의 가능성도, 왜냐하면 뭐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갤러헤드 순행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낮에 킥으로 컴퓨터가 한 대 또 입고됐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는 할 수가 없고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일단 좀 열어보고 뭐가 안 되는지, 아마 여기에 안 되는 증상에 대해서 메모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전원 케이블도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네요. 내부에 안전하게 이렇게 뽁뽁이에 넣어 주셨고, 증상이 또 자세하게 이것저것 적혀 있네요. 라이젠 같은데 주 증상: 게임 이용 도중 인터넷 끊김. 게임 하다가 인터넷이 끊기나 봐요. 그리고 재부팅 할 때까지 인터넷 연결이 안 됨. 게임 다운로드 중에 끊긴 적 있고. 주는 일단 인터넷이 연결이 끊긴다. 그리고 컴퓨터 종료 후에 바로 켜면 부팅이 안 될 때가 있다. 주는 인터넷이 끊긴다. 한번 봐야 될 텐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보기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자, 시스템을 한번 켜봤는데요. CPU는 라이젠 7 7800X3D네요. 요즘 라이젠 제품 AS가 많네. 네트워크 아답터는 리얼텍 게이밍 2.5GB 패밀리 컨트롤러. 드라이버 설치는 그래도 잘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인터넷이 진짜 끊기는지 안 끊기는지 좀 플레이를 해봐야 돼요. 보통 사용하다 인터넷 끊기는 경우, 물론 컨트롤러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특히 이제 모뎀하고 특성 타는 경우들도 은근히 있거든요. 파일 다운로드 하다가도 끊긴다고 하니까 오늘은 테스트 차원에서 유튜브를 하나 틀어놓고 퇴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드웨어 모니터만 하나 띄워놓고, 크롬 자체가 CPU 점유를 좀 하니까 일단 크롬에서 유튜브로 내일 오전까지 출근할 때까지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하루 이틀 테스트 해보면 알겠죠. 지금 현재 저희 이 랜 들어오는 인터넷은 공유기가 아니고요, SK 브로드밴드 단독 라인이기 때문에 모뎀에서 들어오는 신호예요. 한번 지켜보시죠. 요즘에 특히 게임 중 아니면 사용 중에 재부팅 된다, 재부팅 되는 증상으로 입고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지금 재부팅 되는 건으로 입고된 게 벌써 하나, 여기도 재부팅 증상, 케이스 교체 둘, 여기도 재부팅 셋. 지금 재부팅 되는 증상으로 PC가 지금 4대가 들어와 있습니다. 요즘은 다른 것보다 컴퓨터가 재부팅 돼요, 껐다 켜져요, 이게 무섭네요. 원인 찾기가 너무 어렵네. 거의 이제 퇴근 시간 다 돼가거든요. 7시 48분인데 오늘은 9시까지 있을 예정이고요. 그럼 앞으로 한 1시간 10분 정도 남았죠. 1시간 10분 동안 CPU 온도, GPU 온도 높은지 안 높은지, 그리고 메인보드 리퍼 CPU 정상 판정 받은 제품 재부팅이 되는지 버닝 테스트 돌려보고 있고요. 인터넷 끊김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좀 보고, 라이젠 조립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은 라이젠이에요. 라이젠 7800X3D 조립 대행이고요. 오늘 조립은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 일단 메인보드 CPU 그리고 SSD 그리고 CPU 쿨러까지 반 조립 작업만 하고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이어서 하고요. 엠더프가 3개예요 970 에버 플러스 하나, 2개, 전부 2테라네요. 3개. 하드도 있어요. 12TB, 14TB. 어휴, 대단하다. 용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보드는 로고스테이스 B652-2 게이밍 와이파이 이 메인보드를 기준으로 해서 조립을 할 거고요. 근데 메모리 어디 갔지? 이 안에 들어있나? 메모리가 없네? 아, 여기 있네요. 어디 보자. 메모리가 은박지 쌓여져 있는 거 보니까 삼성 메모리 같아요. 삼성 느껴집니다. 삼성 맞고요. 4800으로 보여요. 16기가 4800으로 보입니다. 맞죠? 5600을 살짝 피하신 것 같아요. 느낌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 PC는 조립 대행이고요. 윈도우 설치는 고객분께서 하실 거예요. 저는 깔끔하게 조립 작업 잘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요즘 은근히 라이젠 조립도 많아요. 7800 3D, 7600X 뭐 이런 제품들. 이 메인보드는 M.2 총 4개 장착 가능하네요. 하나, 둘, 세 개. 여기 하나, 총 4개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서머를 도포를 좀 해볼까요? 고객분께서 준비를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거는 국산 서머 AMAC이라는 제품이고요. 예전에 제가 리뷰도 한번 해본 적이 있죠. 저도 주력으로 요즘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서머를 주로 이렇게 펴발라야 돼요. 제조사에서도 펴바르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듀얼 타워 공랭 쿨러 설치 완료.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작업을 하고요. 나머지는 내일 이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함께 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생각보다 우리 패밀리분들이 브이로그 형식의 영상들을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오늘 하루 간략하게 해봤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